개인 브랜드 키울 때도 페이지가 있어도 더 좋고요. 왜냐면은 개인은 나의 일상이고 페이지는 내가 운영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운영하면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를 좀 할게요. 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상단 우측에 아마 플러스 버튼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밑에 중간쯤에 페이지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리로 들어가서 회사 페이지를 만드시면 돼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지는 모바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왼편에 보시면 페이지 이름, 회사명 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은 검색이 안 되죠. 사람들이 모르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키워드로 하셔도 됩니다. 앞에다가 뭐 제일 뭐였죠? 무슨 마킹기였죠? 산후조 마킹기. 예. 산후조 모든 휴대용이든 간에 뭐든 간에 네. 무슨 마킹기 띄고 모던 마킹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회사 이름 앞에다가 키워드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메이드 공방실. 이게 사람들이 찾는 검색 키워드. 이게 회사 이름. 그러니까 휴대용 마킹기, 뭐 모든 마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카테고리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하나 쳐볼까요?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 없고 마킹기가 뭐가 나오나요? 하나 없네. 네. 그러니까 또 그냥 경영 이거 뭘 쳐요? 카테고리 필수인데 단지 유형 설명 그냥 저는 블로그로 할게요. 개인 블로그로 할게요. 그냥 써주면 됩니다. 카테고리 설명. 네. 좀 친절하게 써도 되고요. 어차피 이건 회사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쓰면은 이 우측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페이지 제목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나중에 조금 많이 쓰세요. 이거 회사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서비스 같은 거 나오니까 쭉 더 길게 써줘도 됩니다. 255자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죽 천 라도 냈고 여러 좋은 정보를 보자 합니다. 보시고요. 회사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사진도 집어넣으면 좋겠죠. 뭐 프로필 사진이고 커버 사진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개인 블로그가 이게 여기서 페이지 만들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지금 이게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비즈니스, 단체, 주제, 유형. 그런 거. 저 이거 할게요. 전자상거 웹사이트 해도 되고,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니까. 뭘 해볼까요? 잘 됐었는데.
막힌 기도 안 돼. 막히기도 안 되고, 산업, 경영, 비즈니스. 제조, 제, 아, 네. 제조? 네, 제조 생산 라인 뭐 날짜, 어떤 거요? 날짜. 날짜요? 날짜. 마스크. 왜 이게 안 넘어가지? 카테고리 필수인데. 제조도 안 나옵니까? 제조. 제조 안 나오니까? 제조. 식품. 아, 여기 있는 것 중 하나 그냥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그래야 넘어가네요. 음. 희한하네. 이거 아닌데, 원래.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데. 페이지 이름이 바꿔보면, 해볼까요? 예. 막힌 게. 똑같이 똑같이 나오네. 나오는데, 왜,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희한하네, 이거. 만들기. 네. 일단 사진 추가. 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사진 추가 눌러서 PC에 있는 거 하나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 크게 들어가는 거. 예. 커버 사진 커버 추가. 가로로 긴 거 넣어야겠죠. 음. 가로로 긴 게. 이거라 그러면 선택, 열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장. 그럼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고 나갈 때, 예, 이 이름으로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장 중이고요. 네, 이제 핸드메이드 공방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페이지라는 거는 내 친구가 볼 수 없다 그랬죠. 예. 네,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좋아요 버튼 눌러줘야만 여기에 썼던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음. 그러면은 페이지에 100개의 글을 쓴다 그러더라도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렀으면 이 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페이지에 쓴 글을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근데 부장 친한 친구분들이 부장 사업에 도움 되세요? 혹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예. 페이지는 내 회사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내 친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팬으로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의 친구는 팬이라 그래요. 친구라고 안 그러고. 그럼 내가 페이지 만들었다는 거를, 내가 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페이지 만들었으니까, 좋은 정보가 있는데, 한번 놀러와 줘요. 그래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들한테만 됩니다. 이게.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그 개인 계정에서 페이스북 친구들을 사귈 거잖아요. 예. 지금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개인적인 친구들, 사귀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을 사귀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만들었다고. 그렇게 내 페이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버튼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나 연락을 해라.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메시지로 많이 받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오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예, 버튼이 바뀌었죠. 아까 저거에 딴 거에서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걸로 클릭하셔서 다른 걸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보고 나한테 메시지 보낸다는 거는 내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뭐 정보 같은 거 위치 입력 눌러서 그 회사에 주소 쓰시고 도시 쓰시고 우편번호 쓰시면 여기 집에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를 해야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연동이 돼 위치가. 우편번호도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아마 위치가 표시 될 겁니다. 지금 안 되는데 위치가 표시 될 거고요. 위치보다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웹사이트 입력 눌러서 블로그 하시니까 블로그 주소라든가 그 회사 홈페이지 주소 URL을 집어넣으면 돼요. URL 복사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전화번호 넣을 수도 있고 이메일 넣을 수도 있고 영업 시간 넣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온라인몰이 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온라인몰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더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니까 가능하시면 자세하게 네. 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쓸 때 네.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 회사니까는 나에 대한 걸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회사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쓰는 건데 좀 고급지게. 그리고 사진 넣어야죠. 이거 눌러서 사진 하나 집어넣으시고 사진 들어가고요. 동영상 넣어도 됩니다. 사진 동영상 추가 눌러서 동영상 하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체크인을 한 게시물이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도달률이 80% 이상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마다 예, 체크를 집어넣어주세요. 예, 클릭해서 어디로 돼 있다. 회사 이름을 하면은 여기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또 좀 세게 누르시면은 뭐 기본도 있는데 회사니까 꼭 기본 의미가 없죠. 예, 이 사진과 체크인만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게시 하시면 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뜨냐면은 내 페이스북 피드에 떠요. 여기 떠야 되는데 아까 뜬 게 안 보이죠. 예,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약간 몇 번 전에 텀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게 되면은 내 피드에 뜰 겁니다. 예, 이제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돼요. 만들었다고. 예, 그래서 페이지 운영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스폰서 광고라는 거. 음, 그거는 뭐냐면 페이지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가 있고 지금처럼 페이지에 썼던 이 컨텐츠를 광고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게시 홍보하기라고. 예, 이게 페이지를 알리는 광고가 아니라 페이지에 쓴 이 포스팅을 알려주는 광고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알리는 광고보다는 이 게시물을 광고하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광고할 컨텐츠를 여기다가 자세히 써서 이걸 광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페이지에 게시물 쓰잖아요. 그럼 예, 페이지의 게시물 아래 이게 항상 보여요. 홍보하기라는 게. 예,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은 세팅이 정교하게 안 돼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홍보하기라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타겟 정할 수가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광고 날짜를 보여주고, 종료 날짜를 보여주고, 예산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를 쓰게 된다 그러면, 도달이 얼마나 되고, 이 도달된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클릭할 것인가. 예산을 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하시면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광고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게시물 밑에 홍보하기 버튼이 보이니까 이거 눌러서 여기에서 광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세팅 자체가 정교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광고와 게시물을 쓰시고 잘 쓰시고 왜냐면 이거를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할 거니까 홍보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동 옆에 변경 한번 눌러볼게요. 뭐 참여 늘리기, 메시지 늘리기. 참여 늘리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취향이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광고를 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고 구매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댓글을 안 쓰더라도 공감 눌러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얘들이. 그러니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알리는 차원이라 그러면 그 구매 목적이 아니라 얘를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참여 늘리기를. 나는 내 게시물을 그 사람이 메시지로 보내고 싶어. 그럼 메시지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체크하면 돼요. 이런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데 처음이니까 이제 자동으로 택하시고 저장 누르시고요.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게시물이 얘에 대한 게시물이라 그러면 얘 누르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은 웹사이트 URL 넣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썼어요. 여기 URL 있죠. 예. URL 복사해서 예. 웹사이트 URL 여기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광고를 클릭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1위로 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거를 눌러도 이제 1위 오는 거예요. 여기 문구가 여기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렇죠? 아, 뜨네. 예. 블로그 헤드라인. 예. 그래서 뭐 예약하기라든가 더 알아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보내는 광고를 흔히 말하는 트래픽 광고라 그래요. 클릭한다는 건 트래픽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버튼에서 버튼 없으면은 그냥 이 게시물을 홍보하는 광고고요. 나는 페이지 쓴 거 이거 말고 내 블로그에서 좀 알고 싶어. 그럼 더 알아보기 눌러서 이 URL에다가 이렇게 이 URL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광고가 클릭하게 되면 일로 오는 거죠. 여기에서 뭐 구매를 이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광고 요 페이지와 요 버튼이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회원가입에 대한 글이 있다 그러면 이 버튼은 이게 아니라 가입하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에 따라서 포스팅 내용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 없는 걸로 해볼게요. 하시고 저희는 이런 광고 아니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누구에게 광고를 보내시겠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이 광고를 뿌려도 되는데 특정 지역만 한번 해볼게요.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우측에 연필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남녀 구분이 없죠, 이거는? 아니면 남성이 맞나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진 않지만 남성이 예. 많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전체 할 것인가, 남성 할 것인가, 여성 할 것인가 정하시면 돼요. 그냥 남성만 해볼게요. 연령대, 보통 몇 살까지가 많이 구매하죠? 30살부터. 여기다 그래프를 이렇게 쭉 옮기세요. 원하는 연령대로. 최대. 예, 예, 예. 65세까지 할까요, 그냥? 네네네. 예. 위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구만 해볼게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대구 치시면 됩니다. 대구 나오죠, 밑에. 선택. 하면 이렇게 페이스북이 대구 지역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지역 중심으로 40km 반경에 있는 아까 남성이었나요? 전체였나요? 남성. 예, 남성 중에서 이 연령대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줘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나는 이게 너무 넓으면 좀 줄이고 싶어. 그럼 여기 얘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여도 돼요. 범위를. 더 넓게 하면은 여기까지 더 포함되는 거고, 포항 일부까지도 포함되는 거고. 그 여기가 어딘가 봐볼게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느 지역인지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페이스북에 알고 있는 대구의 중심지인가 봐요. 전동 보이고 성서죠. 성서. 그러면 난 우리 회사가 이쯤 돼. 난 우리 회사 중심으로 하고 싶어. 그럼 요거 핀을요. 핀이거든요. 클릭하셔서 우리 회사 위치로 찍어주시면 돼요. 핀 설정 눌러서 우리 회사가 여기라 그러면 핀 눌러서 여기다 찍어주면 돼요. 또 안 찍어지냐. 그래서
그래서 핀 설정 눌러서 찍어주면은 여기 새로 찍힌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최소 1kg부터 나옵니다. 아까 핀 안 찍었을 때는 최소가 17kg였거든요. 네. 근데 핀 찍으면은, 그러니까 미용실, 피트니스, 음식점 그런 데는 멀리서 안 오잖아요. 네네. 그런 매장 경우에는 내 위치를 찍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최소 반경을 이렇게 축소해줘야 됩니다. 아까 한 건 필요 없으니까 얘를 X 하시고, 그 다음에 내 회사 반경, 킬로수를 이렇게 늘렸다 줄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마킹기는 최소 반경은 의미가 없으니까, 네. 예, 이때 X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대구만 하시면 되는 거죠. 반경도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얘를 당기면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상세 타겟팅. 이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검색을 쳐볼게요.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조 생산. 예, 제조 쳐볼게요. 여기 제조가 나와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조 나왔죠. 또 생산. 이건 지금 미국 거거든요. 생산이라는 단어 있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생산. 또 식품. 뭐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걸 여기다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 30세 65세 사이에 남성들이 대구 지역 요 특정 지역 반경 52km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 정할 수가 있고요. 연령 정하고 성별 정하고 특정 관심사를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광고를 냈는데 김 부장님이 내가 정한 타겟한테 내가 거기 속해 있지 않으면 나한테 광고가 안 보여줘요. 내가 냈지만은. 왜냐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광고는 내가 냈지만 네. 내가 이 광고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 광고의 타겟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안 보이겠죠. 타겟에 속해 있지 않으면. 예, 내가 정한 이 세팅 안에서 있어줘야 돼요. 근데 나이는 맞죠. 이 대구 지역 50km 안에 반경이 있죠. 이 광고 나한테 보일 겁니다. 근데 내 나이가 만약에 25세야. 그리고 여기에 살아. 그럼 나한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보여도 여기에 연령이라든지 타겟이 정해지면은 저한테 안 보이더라도 광고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네.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렇게 광고가 집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타겟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관심사, 제조, 생산, 유기농 식품. 대구 특별지역 어떤 지역이 50km 반경 안에 있는 남성 중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과 돈을 정해야 돼요. 현재 지금 이 금액으로 하니까는 이게 나온 겁니다. 즉, 이 돈으로 도달이, 그러니까 광고가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125명에서 360명한테 도달되고 이 중에서 이 광고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루 5,680원씩 5일 동안 쓰니까 나는 이런 광고 내는 거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그런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주면 돼요. 하루 예산을. 이렇게 하루에 2만 원 써볼게요. 이 정도. 그리고 날짜를 한 15일 정도 해볼게요. 그럼 하루 2만 원씩 15일 했더니 이거는 총 예산으로 돼 있네요. 그죠? 총 예산이고 총 예산이니까 20만 원 해볼게요. 이렇게 20만 원 15일 동안에 하루 2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이 돈을 썼을 때 이 정도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고 내 광고를 보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하루에 2만 원씩 15일 동안에 그러니까 총 예산 20만 원씩 15일 동안에 하니까 이 정도 효과 보일 것이다라고 수치로 보여줘요. 예산 20만 원 들어가고 부가세 10% 들어가고 22만 원의 광고비를 누구한테 쓰느냐? 이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제 수단이 있는데 비자 카드만 가능한 비자 카드는 안 됩니다. 요 수단 추가 눌러서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통화가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아일랜드의 재무팀이 있는데 이건 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화로 하게 되면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가 좀 붙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그냥 달러로 하겠다. 수수료 아깝다. 그 수정 눌러서 통화를 달러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근데 광고를 뭐 몇 천만 원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원을 하시면 돼요. 결제 수단 눌러서 여기 카드 번호 다음 눌러서 카드에 표시된 이름 뭐 카드 번호 월 해서 저장하시면은 이거는 카드 결제일에 결제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일에. 그래서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 카드 요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셔서 광고비 결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세팅 광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홍보에 누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광고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페이스북에 정한 정책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승인을 해줘요. 보통 이게 빠르면 2시간 이내에 승인이 날 때도 있고요. 어떤 건 2, 3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승인이 됐다고 뭐 어떻게 따로 뭐 연락 오니? 예, 그 떠요. 내 광고 승인이 됐다고 내가 앱을 하나 다운 받아야 되거든요. 핸드폰에다가 네. 페이스북 광고 쪽이 있는데 그걸 뜹니다. 알림이 승인이 떨어졌다고. 이리로 들어와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광고 세팅 방식이에요. 이게 여기에 썼던 게시물을 광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게시물 밑에 있는 홍보하기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로 많이 들어가요. 광고할 때. 플러스 버튼 광고. 아까랑 다르죠. 예. 세팅한 게.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방문 누르기라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그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는데 똑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뭐 설명, 마킹기 하고 이것도 사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찾아 눌러서 내가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눌러서 업로드 눌러가지고 PC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쓰는 겁니다. 선택. 그럼 사진 2개가 될 수가 있고, 이걸 슬라이드 형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 이상 되는 거를 슬라이드 형식이라 그래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다가 URL.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럼 얘 클릭하잖아요. 이리로 가는 거겠죠. 광고가. 클릭하게 되면 이리 오는 겁니다. 타겟도 마찬가지고 아까 타겟도 여기 연필 수정 눌러서 미국이 아니죠. 아마 처음 하시면 미국 돼 있을 겁니다. 미국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한국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페이스북 광고하다 보게 되면요, 산간지방에서는 광고 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하려 그러면은요, 큰 대도시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데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X하고 서울, 대구, 부산, 광주만 해볼게요. 예. 그럼 서울을 체크하게 되면은 서울이 선택이 되고요. 예. 또 여기다가 대구 넣어볼게요. 예. 또 대구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대구도 선택이 되고요. 예. 또 부산 해볼게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광주시, 광주가 이건 경기도가 나왔네요. 네. 얘를 빼버리고 여기서 전라도 해볼게요. 전라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전라도가 안 돼 있나? 선택이 안 되나? 북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지역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충청도라 그러면 대전이다. 대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도시만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 봐요, 이거를. 근데 거기까지 그렇죠. 페이스북이 알려주기 위해서 힘을 소비를 해요. 비용을 소비를 해요. 의미 없는 곳에다가.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도시만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 그 지역층을.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직접 키워드 쳤잖아요. 이거 찾아보기 누르시면은 이런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인구 통계 특성, 뭐 관심사, 행동 이런 게 나오는데 학력이 필요할 때는 얘 눌러서 원하는 데 치면 되는 거고요. 재무도 소득 얼마 이상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크게 의미가 없죠. 직장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게 되면은 업종 눌러서 원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직접 썼고 지금은 여기에 들어와서 업종에 들어와서 원하는 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진짜 뭐 이게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삼성 하니까는 삼성에 대한 거 쭉 나오네요. 근데 큰 회사만 나올 것 같아요. 제 회사 쳐볼까요? 이런 자그마한 거 안 나옵니다. 기업만 나오고요. 직업도 특별히 정할 수가 있고요. 뭐 자재, 재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네요. 이게 인구 통계적 특성, 관심사. 이건 이제 내 행동에 대한 것들이에요. 뭐 비즈니스 및 산업, 쇼핑 및 패션. 우리가 필요한 건 이쪽이겠죠. 눌러서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원하는 걸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 쓴 것도 좋고 그냥 직접 쳐도 되게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얼리 회사를 해. 근데 내가 이번에 커플링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 제품을 볼 만한 사람들이 커플이 돼야 되는 거죠. 커플링이니까. 그 연령대도 기혼이 아니라 미혼자겠죠. 연령대도 만약에 뭐 22세부터 뭐 29세라든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죠. 관심사에 들어와서 눌러서 뭐 데이트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니까는 쇼핑 및 패션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원하는 거에다가 또 체크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페이스북 광고는 개인이 관심 있는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들의 피드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체크하신 다음 필요 없으면 X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이게 상세 타겟팅. 그다음에 뒤로 나오시고 그럼 도달 범위가 나오죠. 타겟 저장. 아까 처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기간도 똑같고 예산 똑같고 아까가 똑같아요. 이게 아까 플러스 버튼에서 광고에 들어와서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요, 고급 도구 필요한가요? 파란 글씨가 링크잖아요. 클릭해 볼게요. 일로 와서 광고하셔야 돼요. 조금 더 정교하게 타겟팅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보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낸 광고에 대해서 이 광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 관리자 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이 광고가 얼마나 노출이 됐으며 얼마나 도달이 됐으며 얼마나 눌렀으며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보여줘요. 숫자로. 그렇기 때문에 광고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페이지 홍보하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자체를 홍보하는 거, 페이지에 쓴 게시물을 광고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도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회사를 알리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물건 좋다라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광고보다는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주는 거를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에 써서 그거를 광고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를 먼저 알리고 뭐 다음 달 정도에 이 물건을 좀 판매해보자 라는 게 더 접근할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모던 마케팅 회사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회사의 제품을 선뜻 살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한 타겟한테 어떤 회사인지를 회사 자체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광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우리 회사를 알리는 차원, 그 다음 달부터 물건을 파는 광고, 이렇게 전략을 두 가지 세워서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회사 홈페이지 연결되는 게 없네요. 여기에서 회사 홈페이지로 가는 배너가 없죠. 만약에 이거죠, 모던 마킹 네. 홈페이지가 이겁니다. 네. 여기 블로그에다가 배너 하나 만들어서 일로 올 수 링크를 하나 더 걸어주세요. 링크를요. 회사 홈페이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만약에 뭐 그 위젯이라 그러는데 네, 우리가 배너 하나 달 수가 있거든요. 위젯이라는 거를. 네. 그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 하는 방법을.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보시면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 회사 소개를 내가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 URL을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누르고 광고 들어가서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 들어가서 여기 링크를 어디로 하냐면 회사로 하는 거죠. 홈페이지로. 이렇게. 혹시 두 개도 할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 아니,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은 블로그 하시고 네. 한 번 홈페이지 하신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광고하려고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를 조금 더 다듬어야겠죠.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이번 광고를 여기 링크를 블로그로 걸어놨어요. 예. 일로 걸어놨어요. 근데 내 타겟들이 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는데 클릭 수가 막 300개 클릭을 했어. 그럼 300명이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문의할 수도 있고 뭐 구매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300명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한 달 광고비로 50만 원 썼어요. 그 광고부 클릭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300명이 들어왔어요. 300명이 그냥 들어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광고 본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300명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블로그로 유입이 됐는데 그 300명이 누군지 하나도 데이터를 몰라. 그냥 300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 들어왔는지 추적할 수 있는 뭘 달라 그랬죠. 네. 픽셀 코드를 심어 두시면 그 300명을 내가 모을 수가 있어요. 잠깐 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홈페이지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지금 모던 마킹에서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활성화 안 돼 있죠. 제 거는 활성화 돼 있죠.
이거를 픽셀 코드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 픽셀을 심으시면은요,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저처럼. 그러면은 이 광고를 보고 클릭한 300명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페이스북은 알고, 나는 몰랐는데 페이스북은 알고 있어요. 걔들이 준 소스니까. 그럼 300명을 내가 모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은 다음에 페이스북한테, 야, 페이스북아, 우리 지난번에 내 광고 했잖아. 근데 보니까 300명이 클릭했더라. 그 300명 데이터 네가 알고 있잖아. 왜냐면 걔들이 나한테 준 소스니까. 그럼 300명한테 우리가 이번에 광고 또 하나 하는데 그거 좀 노출해줘 하면은 그 300명한테만 내 광고를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된 사람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네. 반응 보인 사람들을 모으면은 이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관심이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맞춤 타겟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맞춤 타겟 DB로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모은 다음에 그들한테 광고를 또 보여줘요. 1차 냈던 광고와 조금 다른 정보로요. 왜냐면 이미 내 회사를 인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구체적인 글을 써서 그걸 광고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광고 클릭했을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홈페이지로 보낼 것인가, 블로그로 보낼 것인가. 근데 블로그로 보내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모으면 돼요. 네, 그런 기능들을 내 홈페이지에다가 심어 두시고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냥 요 사이트 자체를 알리는 것보다 적용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먹히는 컨텐츠예요. 만약에 네, 만약 이거라 그러면 이 마스크에다가 마킹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포스팅하는 겁니다. 그거를 광고하는 거예요. 이거라 그러면 이 URL 있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광고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와요? 바로 그쪽. 예. 일로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랜딩 페이지를 광고할 것인가를 정하신 다음에 그걸 광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트래픽 광고라 그래요. 페이스북 광고 중에서 페이지 자체를 알리는 거를 참여 광고라 그러고요. 우리 아까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페이지에 좋아요 광고, 페이지에 쓴 게시물 광고는 참여 광고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등 다른 쪽으로 링크 걸리는 광고를 트래픽 광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겁니다. 광고도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하는 방법도 제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예. 보시면은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네. 이게,